한서연 한루이야너의 20살 삶은 고요하고도 어두운 수채화 같았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기숙사방. 그곳은 그녀의 작은 은신처였다. 비좁은 공간에는 달아빠진 책상과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캔버스와 물감들이 전부였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 그녀의 붓은 늘 어둡고 우울한 색조를 띠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추상적인 형상들은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상실감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서연은 10년 전 어머니를 의문의 사고로 잃었다.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다. 어린 서연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 후 아버지는 새어머니 최미란, 추위 메이란과 재혼했다. 미란은 아름답고 상냥했지만 서연에게는 늘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늘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차가움이 숨어 있는 듯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재혼을 막을 수 없었고, 그 후로 그녀의 삶은 더욱 고립되었다. 그녀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초승달 모양의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천처럼 느껴졌고, 서연은 힘들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곤 했다. 목걸이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 My Moonlight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늘 속삭이던 애칭이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유일한 증표이자 그녀의 고독한 삶을 지탱하는 작은 위안이었다. 서연은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때로는 어둡고 절망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감수성과 예술적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그림은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자신만의 세상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연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향하는 길이었다.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작은 개 한 마리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개는 다리를 절뚝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듯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눈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 개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날따라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작업해야 했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있던 유일한 스카프를 벗어 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개의 몸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풍겼지만 서연은 개의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안았다. 그녀는 개의 천을 느끼며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괜찮아, 아가. 내가 도와줄게.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개를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필사적으로 뛰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옷은 개의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개의 상처를 치료해 준 후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늘 약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집은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꽤나 큰 주택이었다.
집 주변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꾸셨던 아담한 화단이 있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수국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수국을 보며 늘 미소 지으셨고 그 미소는 서연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라진 후 새어머니 미라는 그 화단을 더욱 애지중지 가꾸기 시작했다. 특히 화단 한쪽에 심어진 파란색 수국은 미란이 가장 아끼는 꽃이었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이 그 수국 근처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서연은 미란의 과도한 집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어머니의 실종 사건은 서연의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날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곤 했다. 특히 어머니가 실종되기 직전의 기억들은 늘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강제로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은 생생하게 기억했지만 그날의 상황은 아무리 애써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실종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늘 바빴고 그 후 미란과 재혼하면서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은 서연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문과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앨범들을 뒤적였다. 앨범 속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한 번도 이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목걸이에 달린 작은 열쇠가 상자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직감이 들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의 열쇠를 상자 자물쇠에 끼워 넣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손수건, 빛바랜 편지 몇 통, 그리고 노란색으로 변색된 작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글씨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 속에는 어머니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일상적인 고민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마치 어머니가 살아 돌아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듯 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가장 최근 날짜의 페이지가 들어왔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다급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나는 큰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노리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서연을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숨겨두어야만 한다. 나의 비밀 화단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 특히 수국 아래에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서연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그녀의 심장은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화단, 비밀 화단, 수국. 서연은 머릿속으로 집 앞의 화단을 떠올렸다. 그리고 새어머니 미란이 그토록 아끼던 파란색 수국. 서연은 직감했다. 어머니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떤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미란이 그토록 아끼던 화단에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일기장과 어머니의 유품들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삽을 들고 집 앞 화단으로 향했다. 화단은 새벽 이슬을 머금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수국들은 만개하여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서연은 미란이 이 화단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화단을 파헤친다면 미란이 분노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야 했다. 서연은 미란이 가장 아끼던 파란색 수국이 심어져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삼날이 흙을 파헤칠 때마다 흙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그녀의 손은 삽질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흙을 팠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녀의 옷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꽤 깊이 파내려 갔을 때 삼날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흙더미 속에 낡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는 흙과 녹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의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결혼반지,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보는 순간 오열했다. 이것들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어머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USB를 꽉 움켜쥐었다. USB에는 어머니의 이름인 하강은지 장엔츠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USB 안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마지막 단서를 남겼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 작은 금속 상자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이제 복잡하고 위험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강인함과 용기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한서연, 한루이안의 손에 들린 낡은 금속 상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실종된 친어머니 강은지, 장엔츠의 유품, 그리고 나의 비밀 화단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 특히 수국 아래에 라고 다급하게 쓰인 어머니의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삼날에 묻은 흙과 함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자신이 엄청난 비밀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어머니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사라졌던 것이다. 새벽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동트는 것을 보며 서연은 삽질을 멈췄다. 그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옷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금속 상자 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꺼내들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어머니의 결혼반지,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서연은 USB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 강은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이 USB 안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상자와 유품들을 들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의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새어머니 미란의 방에서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몇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그 중에는 오래된 문서 파일과 함께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영상 파일의 이름은 마지막 기록이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쉬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10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만약 네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하다. 내게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숨겨서. 사실 엄마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산 생명연구소에서 비밀스러운 연구를 해왔단다. 그 연구는 유전자 조작글에 관한 것이었어. 인간의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별한 능력을 발현시키는 연구였지.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전자 조작이라니 어머니가 이런 위험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니. 영상 속 어머니는 이어 말했다. 그 연구는 처음에는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어. 하지만 연구팀의 핵심 멤버였던 최미란 박사, 바로 너의 새어머니 최미란이 이 연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려 했단다. 그녀는 인간의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적인 능력수들을 가진 존재를 만들려 했어. 그리고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바로 너였단다. 서연아, 서연은 경악했다.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다. 미라는 너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네 안에 특별한 감각을 심었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지.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하여 너를 통해 어떤 거대한 힘을 얻으려 했어. 엄마는 미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넣은 후였단다. 나는 미란의 계획을 폭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나를 없애려 하고 있었어.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숨겨두었고 너의 유전자를 조작한 흔적을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네가 어릴 적부터 겪었던 두통은 그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이었을 거야. 영상 속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게 이런 끔찍한 짐을 지우게 해서. 하지만 이 세상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미라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너의 존재를 알고 있어. 너의 안에 숨겨진 능력을 이용하려 할 거야. 부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해다오.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의 문라이트. 영상이 끝나자 서연은 오열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새어머니 미란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고 자신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유전자 조작 실험까지 했다니. 그녀의 남편, 자신의 아버지 한동훈 교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미란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안에 숨겨진 특별한 감각이라는 미지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서연은 노트북을 끄고 거실로 나갔다.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두통의 원인,
그리고 그녀가 가끔 느끼던 알 수 없는 감각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평소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이나 색깔의 변화를 감지하곤 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말한 나 특별한 감각이었을까? 바로 그때 새어머니 미란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 했다. 그리고 서연의 옷에 묻은 흙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서연아, 새벽부터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옷이 왜 그렇게 더러워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서연은 미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미란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다. 아니요, 그냥 잠시 산책을 나갔다 왔어요.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란은 서연의 대답에 만족한 듯 다시 자신의 화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파란색 수국을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미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네가 감히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하다니. 내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미란이 자신을 의심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숨겼다. 그녀는 USB와 어머니의 유품들을 낡은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혼자서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아버지 한동훈 교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버지가 미란과 재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서연은 다음 날 미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미란은 평소처럼 우아하고 완벽한 주부의 모습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였다. 미란은 매일 아침 화단을 돌보고 특히 파란색 수국을 정성껏 보살폈다. 서연은 미란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강박증 같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란이 어머니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화단을 그렇게 정성껏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영상에서 언급한 빛과 소리 안에 집중했다. 그녀가 붓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미세한 색의 파동이 보였고 그녀의 귀에는 알 수 없는 소리의 진동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감각들을 그림에 담아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그림은 점차 어둡고 우울한 색조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빛과 색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 숨겨진 잠재된 능력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가 퇴근 후 서재에서 미란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고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여보, 서연이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화단을 파헤치고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미란이 말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란, 진정해. 서연이는 아직 어려. 설마 모든 것을 알 리가 없어.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했잖아.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다. 그녀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하고 위험한 진실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미란과 아버지는 서연이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영원히 감춰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미란은 서연이 USB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서연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USB와 어머니의 유품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숨겨둔 후였다. 미라는 서연을 직접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알 수 없는 압박을 가했다. 그녀는 서연의 학업을 방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 했다. 그녀는 서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미라는 서연에게 간접적으로 경고했다. 서연아, 네가 괜히 쓸데없는 호기심을 부린다면 너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란의 협박에 몸을 떨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자신의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에 홀로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어머니가 남긴 단서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특별한 감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 한루이 옌의 삶은 이제 악몽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어머니 강은지, 장엔즈의 일기장과 USB 영상이 폭로한 진실, 그리고 새어머니 최밀한 추이 메일 안의 섬뜩한 협박은 그녀를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더욱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자신의 안에 숨겨진 특별한 감각대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그녀를 지탱했다. 서연은 미란의 감시망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미란은 서연의 학업을 방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심지어 서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병원에 보내려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란의 비열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미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활용해 숨겨진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특별한 감각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발현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평소 볼 수 없었던 미세한 세계 파동을 감지했고 주변 사물에서 알 수 없는 소리에 진동을 느꼈다. 이 감각은 그녀가 미란의 감정을 읽거나 미란이 숨겨둔 물건의 위치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그림은 점차 어둡고 우울한 색조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빛과 색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 숨겨진 잠재된 능력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머니의 유품인 USB를 다시 확인했다. USB에는 어머니가 남긴 영상 외에 태산 생명연구소의 오래된 문서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문서들은 10년 전 어머니가 실종되기 직전 태산생명연구소에서 진행되던 휴먼 제네시스 프로젝트만드라는 비밀 연구에 대한 기록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들려 했던 비윤리적인 연구였고, 어머니 강은지는 이 연구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그리고 문서에는 최미란 박사 새어머니, 와 서연의 아버지 한동훈 한동슌 교수의 이름이 함께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생체 에너지 흡수에 관한 기록이었다.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타인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영상에서 미란이 너의 능력을 이용하려 한다 말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미란이 자신의 능력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미란과 아버지의 비윤리적인 연구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이 프로젝트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미란이 연구를 통해 얻은 힘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폭로하려다가 미란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미란과 아버지가 숨겨온 추악한 비밀을 만천해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권력과 탐욕에 찌든 인물이었다. 바로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함께 연구했던 동료이자 어머니와 가장 친했던 정수진 다당슈 전 박사였다. 정 박사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정 박사가 어머니의 실종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정 박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정수진 박사는 서연의 어머니 강은지와 함께 휴먼 제네시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강은지가 사라진 후 모든 연구 자료를 폐기하고 연구소를 떠났다. 그녀는 강은지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최미란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정수진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 박사는 처음에는 서연의 연락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녀를 만나주었다. 서연은 정 박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과 어머니가 남긴 USB 속 진실을 털어놓았다. 정 박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강은지가 남긴 영상 기록과 휴먼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문서들을 보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은지가 이런 진실을 숨겨두었다니. 정 박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은지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주시해왔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최미란이 여전히 자신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 힘을 이용해 재력가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 박사는 미란이 숨겨둔 또 다른 연구시설, 비밀 연구소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곳은 10년 전 휴먼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비공식적으로 계속되던 곳이었다. 정 박사는 서연에게 미란의 비윤리적인 유전자 조작 연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미란은 단순히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 이 능력은 극도로 위험해. 아마도 지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에 개입되어 있을 거야. 네 아버지는 미란의 연구에 자금을 대고 그녀의 뒤를 봐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서연은 정 박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니. 혜진은 정 박사의 도움을 받아 미란의 비밀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정 박사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모든 것을 도왔다. 그녀는 서연의 특별한 감각이 어머니의 유전자 조작으로 발현된 능력임을 알게 되었고 그 능력을 혜진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미라는 서연이 정수진 박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정 박사를 향해 협박을 가하고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릴 작정이었다. 미라는 서연에게 간접적인 경고를 보냈다. 그녀는
서연의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을 배치하여 서연을 미행하고 감시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이용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라는 결국 서연의 방에 몰래 침입하여 USB와 어머니의 유품들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서연이 숨겨둔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옮겨놓은 후였다. 미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서연을 직접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거실 한편에 서 있던 미란이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아름답고 상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다. 서연아,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란의 말에 경악했다. 미란은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미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어머니를 죽였지. 그리고 내 몸에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미라는 서연의 말에 비웃듯 웃었다. 네가 감히 뭘 안다고. 내 어머니는 어리석었어. 진정한 힘의 가치를 몰랐지. 너는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야. 나는 그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꿀 거야. 미란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도 서슴지 않을 인물이었다. 미란은 서연에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서연은 알 수 없는 압력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미란이 자신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이용해 미란의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고 그것을 역이용하려 했다. 그녀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초승달 목걸이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목걸이에서 미세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미란의 어두운 에너지를 밀어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미란에게 방역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미란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녀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미란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서연의 안에 숨겨진 능력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에 경악했다. 바로 그때 아버지 한동훈 한동슌 교수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미란의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듯했다. 그는 서연과 미란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황했다. 여보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미라는 아버지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이를 갈았다. 네가 감히 두고 보자.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섰다. 아버지는 서연에게 다가와 미란의 행동에 대해 물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거실에 드리워진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밀한 추위 메일라는 섬뜩한 눈빛을 남기고 방을 나섰고, 한서연 한루이야는 아버지 한동훈 한동슌 교수를 차갑게 응시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니 강은지, 장 엔츠가 남긴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며 그녀는 아버지에게 지난 10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비밀을 폭로했다. 아빠,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미란이에게 살해당했어요. 아빠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일기장과 USB 속 영상 기록, 그리고 태산 생명연구소에서 진행된 휴먼 제네시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밀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들려 했던 비윤리적인 연구, 그리고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아버지 한동훈은 서연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의 침묵은 서연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가장 믿었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실험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빠는 엄마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제가 비윤리적인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고요. 왜 그랬어요? 왜?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10년 전 태산생명연구소에서 최밀한 박사와 함께 휴먼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처음에는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려는 순수한 목적에서 연구에 참여했지만 미란의 비뚤어진 욕망과 권력욕이 연구를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했다. 미란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얻은 생체 에너지 흡수 능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내재된 특별한 감각을 더욱 강화하여 그녀를 통해 어떤 거대한 힘을 얻으려 했다. 아버지는 미란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 그녀의 범죄에 동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은지가 미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폭로하려다가 미란에게 살해당했으며 미란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강은지를 실종 처리했다고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미란에게 협조하는 척했으며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진실을 숨긴 채 10년간 그녀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서연은 아버지에게 미란의 비밀연구소 위치를 물었다. 그곳은 10년 전 휴먼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비공식적으로 계속되던 곳이었다. 아버지는 미란의 비밀연구소가
청주 외곽에 한 폐쇄된 요양원 지하에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곳은 미란이 과거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아지트였다. 아버지는 미란이 그곳에 모든 연구 자료와 증거들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버지와 함께 미란의 비밀 연구소를 찾아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그녀의 모든 죄를 만천해 폭로할 작정이었다. 아버지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딸에게 속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정수진 세등쇼 진 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정 박사는 서연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서연의 특별한 감각이 미란의 생체 에너지 흡수 능력과 상극임을 설명하며 서연의 능력이 미란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연아, 너의 능력은 너의 어머니 강은지의 유산이다. 그 힘을 믿어라. 그리고 선한 곳에 사용해라. 정 박사의 말은 서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미란은 서연과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하고 비밀 연구소로 향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서연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비밀 연구소 주변에 함정을 설치하고 서연을 기다렸다. 그녀는 서연의 특별한 감각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생체 에너지 흡수 능력으로 서연을 압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최후의 대결이 다가왔다. 서연과 아버지는 정 박사 그리고 이서연 리 슈행 기자와 함께 청주 외곽에 폐쇄된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미란의 추악한 비밀과 위험한 함정들이 숨겨져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물은 마치 모든 진실을 삼키려는 듯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요양원 내부로 진입하자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희미한 약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서연은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이용하여 미란이 설치해둔 함정들을 감지하고 피했다. 그녀의 눈에는 미세한 에너지 파동이 보였고 그녀의 귀에는 알 수 없는 소리의 진동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서연의 놀라운 능력에 경악했지만 그녀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요양원 지하로 향하는 낡은 계단을 내려가자 더욱 심한 냄새가 풍겨왔다. 지하실은 어둡고 음침했다. 곰팡이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지하실 곳곳에는 낡은 실험 장비들과 주사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어머니 강은지가 죽임을 당한 장소이자 미란이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했던 곳이었다. 서연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굳게 닫힌 철문이 있었다. 문에는 거대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복잡한 숫자 패널이 붙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이용하여 숫자 패널의 에너지 흐름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미란이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찾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문 안에는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다. 실험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에는 냉동고와 수많은 서류 캐비닛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과 미란의 모든 죄를 밝혀낼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바로 그때 실험실 안의 불빛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낮은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미란이 마지막까지 남겨둔 함정이었다.
미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실험실 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아,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여기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 실험실은 곧 폭발할 것이다. 내 어머니처럼 여기서 죽는 것이 좋을 거다. 미라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서연을 죽이기 위해 실험실을 폭파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 한동훈 교수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뒤늦은 속죄의 마음이 가득했다. 서연은 실험실 곳곳을 뒤졌다. 냉동고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약병들이 발견되었고, 서류 캐비닛에서는 휴먼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와 함께 미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들어왔다. 실험대 위에 놓인 낡은 비디오 테이프였다. 테이프에는 진실의 기록참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테이프 안에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바로 그때 실험실 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실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미란과 그녀의 수하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살기가 가득했다. 서연아, 그 테이프를 내놓지 못할까? 미란이 소리쳤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들린 테이프를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자신이 10년 전 어머니를 살해했던 순간이 담겨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미란은 서연에게 달려들어 테이프를 빼앗으려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테이프를 보호했다. 그녀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이용하여 미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피했다. 그녀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다. 폐쇄된 요양원의 지하실험실은 폭발음과 함께 지옥으로 변해갔다. 최밀한 추위 매일 난 은광기 어린 눈빛으로 한서연, 한루이얀의 손에 들린 비디오 테이프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어머니 강은지, 장엔츠의 억울한 죽음과 미란의 추악한 범죄가 담긴 유일한 증거. 서연은 그 테이프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특별한 감각. 이 미란의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려 애썼다. 미란은 서연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그녀는 생체 에너지 흡수 능력을 이용하여 서연의 기력을 빨아들이려 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녀의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서연아, 진실을 밝혀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게 맴도는 듯했다. 바로 그때 아버지 한동훈 교수가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미란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여보, 제발 멈춰. 이 모든 걸 멈춰야 해. 아버지의 절규에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남편의 방해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동요를 느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초승달 목걸이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목걸이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미란의 검은 에너지를 밀어내며 실험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빛은 미란과 그녀의 수하들을 감쌌고 그들의 몸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다.
그것은 마치 어둠을 정화하는 빛처럼 보였다. 서연의 어머니 강은지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서연에게 심어둔 능력이 바로 이 순간 미란의 비윤리적인 생체 에너지 흡수, 능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서연의 능력은 미란처럼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힘이었다. 미란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그녀의 수아들 역시 힘을 잃고 쓰러졌다. 실험실 안은 빛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미란의 추악한 욕망은 서연의 순수한 빛 앞에서 무력하게 소멸되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미란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공허함과 함께 깊은 연민만이 남았다. 그녀는 미란의 비뚤어진 욕망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미란의 옆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뒤늦은 참회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실험실 바닥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쾅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이 연속적으로 울려 퍼졌다. 요양원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끊임없이 떨어져 내렸다. 미란이 설치해둔 자폭장치가 완전히 가동된 것이었다. 실험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실험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실험실 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갇혔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녀의 눈에 실험실 벽 한쪽에 있는 낡은 환풍구가 들어왔다. 환풍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바깥 공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환풍구 안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서연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환풍구를 기어 들어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딸에게 속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아버지가 환풍구를 빠져나가자마자 서연은 비디오 테이프를 품에 안은 채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환풍구는 좁고 어두웠으며 그녀의 몸은 날카로운 철골에 긁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치지지직 환풍구 안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실험실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환풍구를 기어 나갔다. 그녀의 몸은 이미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온몸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환풍구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환풍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이 실험실에서 울려 퍼졌다. 실험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불길이 치솟았다. 요양원 외부에는 이미 경찰 특수수사팀과 강태준, 장타해준 탐정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밀실의 폭발음을 듣고 경악했지만 서연과 아버지가 무사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곧바로 요양원 내부로 진입하여 화재 진압에 나섰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요양원 밖으로 나와 강태준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건넸다. 이것이 미란의 모든 죄를 밝혀낼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기록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비디오 테이프를 받아들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은지 씨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언론은 서연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실종된 어머니의 진실을 밝힌 딸의 고군분투. 비윤리적인 유전자 조작 실험의 추악한 실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최미란의 잔인한 범죄에 분노했고, 동시에 서연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녀의 특별한 감각이라는 미지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이제 단순한 미술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을 지킨 영웅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비디오 테이프와 아버지 한동훈의 증언을 토대로 최미란의 추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최미란은 살인, 유전자 조작 실험, 그리고 수많은 비윤리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생체 에너지 흡수 능력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여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아버지 한동훈 교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최미란의 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그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고 죄 지은 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었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전에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선한 사명임을 깨달았다. 화월암 후아유의 안에서의 충격적인 사건과 최미란 추이 메이란의 유죄 판결은 한서연 한 루이 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미술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 강은지 장엔즈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안에 숨겨진 특별한 감각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각인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비록 친구 유미란 리우메이란의 희생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과 내면의 특별한 감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유전자 조작의 흔적과 그로 인해 발현된 능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사명을 위한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태준, 장타이준 탐정과 어머니의 옛 동료인 정수진, 정시우 전 박사에게 깊이 의지하며 자신의 길을 모색했다. 강태준은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보호자였다. 그는 자신의 탐정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최미란의 잔당들을 추적하고 유사한 사입이 종교단체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막는 데 기여했다. 그는 서연의 곁에서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수진 박사는 서연에게 특별한 감각에 대한 과학적이고 영적인 지식을 가르쳤다. 그녀는 서연의 능력이 단순히 생체 에너지 흡수를 넘어 자연의 에너지와 소통하고 생명을 치유하는 능력임을 설명하며 서연이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연은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 박사의 조언에 따라 자연의 숨결재단 박한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로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복원하고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그녀의 특별한 감각을 활용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환경운동가,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가 이어졌다. 서연의 용기와 사명감에 깊이 공감한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다. 서연의 아버지 한동훈 한동순 교수도 재단에 합류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재단의 연구 고문으로 활동하며 서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깊이 있는 과학적 지식은 재단의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직접 환경오염 현장을 찾아가 특별한 감각으로 오염된 자연의 에너지를 치유하고 복원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시 생기를 찾고 오염되었던 물이 맑아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그녀는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환경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의 에너지로 치유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생명을 불어넣는 치유의 매개체가 되었다. 지오치 하오는 엄마의 사랑과 재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표식이라고 생각했다. 지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재단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가르쳐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아이로 성장했다. 그의 그림은 밝고 생명력이 넘쳤으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사무실은 밝은 조명 아래 활기찬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강은지의 사진과 진실의 증표였던 수정구슬을 바라보았다. 수정구슬은 여전히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마치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담겨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목걸이는 그녀의 손에 닿아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듯했다. 엄마, 그리고 미란아, 너의 희생 덕분에 지호와 나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어. 너의 용기를 잊지 않을게. 네가 지켜낸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보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어. 서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유미란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 미란은 그녀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언니였다. 서연은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삼았고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새롭고 충만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자연의 숨결 재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과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 서연은 국제환경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생명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운동의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미술대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특별한 감각을 활용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서연은 자신의 재능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임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상실, 그리고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녀의 아파트 거실. 한때는 어둡고 고요했던 그곳은 이제 따뜻한 햇살과 지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벽에는 서연과 지호가 함께 그린 밝고 생명력 넘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그녀의 치유와 성장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호의 방에 찾아가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 별은 이제 지호의 특별함과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문양이 되었다. 그녀는 지호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며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다. 2해가 지났다. 김혜진 진쿠이츠는 이제 비극의 그림자에 갇혀 힘겨워하던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가 설립한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는 재단퀄은 대한민국 아동보호 분야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혜진은 고통의 심연에서 솟아난 비범한 힘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만개한 봄꽃을 피워내듯 눈부신 변화를 맞이했다. 혜진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피해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심리치료, 예술치료, 학업지원, 그리고 직업교육까지. 모든 과정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강연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혜진은 용기와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강태준, 장타해준 탐정은 여전히 혜진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재단의 운영을 총괄하며 혜진이 오직 아동보호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재단이 직면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김수연, 진시우 야는 재단의 대외협력팀장으로서 기금 모금과 대중인식 개선 캠페인을 이끌었다. 세 사람은 굳건한 신뢰와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는 재단을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다. 지오치호는 엄마의 사랑과 재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표식이라고 생각했다. 지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재단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가르쳐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그의 그림은 밝고 생명력이 넘쳤으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박도준 포다주는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는 재단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하여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강연을 했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혜진은 박도준의 진심 어린 변화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용서와 치유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를 통해 보여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혜진은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는 재단의 새 건물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곳은 서울교외의 넓은 부지에 지어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다채로운 색깔의 벽화가 그려진 건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넓은 잔디밭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찾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개관식 연단에 선 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저는 한때 제 아들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단 한 줄의 문장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밤 무서운 아저씨가 찾아와요. 그 문장은 저를 절망하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아이들의 희망이 담긴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배우고 다시 꿈꿀 것입니다. 혜진의 연설이 끝나자 장례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감동의 눈물이 글썽겼다. 그들은 혜진이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비극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목격했다. 혜진은 연단에서 내려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과거의 슬픔이 아닌 강인한 의지와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혜진의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심이, 김수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따뜻한 애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혜진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녀의 눈부신 성장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혜는 이제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평화의 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마음의 치유와 영혼의 평화를 선사했다. 그녀는 가끔 지호의 남편이 남긴 일기장과 그녀가 밀실에서 발견했던 수정구슬을 꺼내보곤 했다. 수정구슬은 여전히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마치 김은정 지호의 친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은 이제 그에게 특별함과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혜진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억이자 그녀가 걸어갈 길을 비추는 등대였다. 혜진은 지호와 함께 평화의 집 정원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지호는 강렬한 색채로 한 가족이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 속 아이의 손목에는 작은 별이 반짝였다. 혜진은 지호의 그림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듯 영원히 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파할 것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숨겨진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스스로와 세상을 밝히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